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주로 보시나요? 우리는 주로 단점, 감추고 싶은 부분 더 먼저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장점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도 하고 실제로 칭찬도 하죠. 하지만 막상 스스로에게는 칭찬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한편 다른 사람들의 단점은 있다고 해도 쉽게 말로 꺼내지는 못하죠. 오늘은 타로 카드의 힘을 빌려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 여러분을 관찰하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카드가 나를 잘 설명해 줄 것 같다. 이렇게 거울처럼 느껴지시는 카드를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오늘 빨강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읽어봤는데요. 빨강 분들은 전반적으로 조화라는 키워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보여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시고 또 여러분이 희생하는 면도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빨강 분들 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키워드들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빨강분들 헌신하고 계신 장면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미지로 살펴보면 빨강분들의 오랜 친구들 또 동창들 함께 연말연시에 모임을 하는 장면도 보여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있으면 분위기가 살거든요. 만약에 그 모임에 여러분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또 분위기가 약간 어색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사람들이 시계만 바라보고 있다든지 각자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계속 빨강 언제 오냐 약간 메시지도 보낼 것 같아요. 막상 여러분이 모임에 도착하셨을 때 여러분 느끼시는 감정은 별로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부재, 이거는 그 모임의 에너지 자체에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만큼 좀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빨강분들이 좀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카드들은 공감 능력도 뛰어나다 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상담자 역할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종교가 있다기보다는 겸손함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뜻대로 다 내 맘대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 카드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손은 하늘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리는 단단하게 땅에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뜻을 구하고요. 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다 멸망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일단 하늘의 뜻과 선한 뜻을 구하고요.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신의 뜻에 맡긴다. 이런 메시지가 가장 이 카드랑 잘 어울리는 문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일단 땅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신의 뜻이 여기에 펼쳐지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죠. 또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바란다. 내가 하늘의 메신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이익만 탐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하늘이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면이 강해요. 하늘과 소통하고 있고 또 하늘이 이 사람한테 맡겨둔 역할이 있거든요. 자신한테 다가오는 임무나 역할에 굉장히 충실해요. 그 부분을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보여주고 계신 것 같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래 컬러 카드에 레드랑 실버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빨강은 열정과 생명의 색인데요. 피를 뜻하기 때문에 혈통으로 보장되어 있는 열정이 있다 이런 뜻도 있죠. 하늘로부터 빨강이라는 이 열정의 소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활기찬 에너지, 정열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빨강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어요. 자석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아래에는 은색이 지금 바닥에 단단히 중심을 잡고 있거든요. 이 빨강과 은색의 조합은 이 기도하는 사람이랑 같은 맥락에 있어요. 주어진 일에 열정을 다하고 그 에너지가 강하다. 이런 빨강. 그런데 그게 실제 세상에서 맡겨진 일 꼼꼼히 하는 이런 모습,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게 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랑 맥락이 같아요. 우리가 은으로 만들어진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은은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이제 갈고 닦아야 된다. 또 부지런히 가다듬어야 된다. 이런 특징도 있어요. 은은 아마 보석 중에서 아주 가장 까다로운 보석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고 꼼꼼함과 섬세함이 필요한 원석이에요. 이제 이런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빨간분들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좀 부지런히 자기 맡은 일에 열정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하늘로부터 받은 메시지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하고요. 다분히 또 빨간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자 역할도 하시고 또 스펀지처럼 지식과 지혜를 흡수하는 특징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 오늘 먼저 들어온 은둔자 카드 그리고 아래에는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두 카드가 좀 고독한 상담가 이런 연결고리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고독한 상담가라고 한다면 좀 이상한 조합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상담가라고 한다면 계속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독할 틈이 없을 것 같죠.
하지만 만약에 상담가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상담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상담가는 여러 내담자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야기 자체가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고요. 또 그 정리에 시간이 없다 보면 여러 이야기들, 또 여러 감정, 이런 것 때문에 포화가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상담가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기 정화의 시간이거든요. 자신의 머릿속이 그릇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릇이 꽉 차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워내기도 해야 되고, 또 비워내는 휴식 동안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 이론들, 또 최신 연구 동향 이런 것도 분석해야 되고, 이렇게 그릇을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상담가는 정말 고독한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도 여러분이 바로 그런 고독한 상담가다라는 거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분히 또 빨간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자 역할을 하면서 또 스펀지처럼 지식과 지혜를 흡수하는 특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먼저 들어온 은둔자 카드, 그리고 아래에는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연결돼 있어요. 고독한 상담가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고독한 상담가라고 한다면 좀 이상한 조합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상담가라고 한다면 계속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고독할 틈이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상담가가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상담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상담가는 여러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정리 시간이 없다 보면 여러 이야기랑 감정들로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한테도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비워내는 시간, 자기 정화의 시간이거든요. 자기 머릿속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릇이 꽉 차면 더 이상의 감정, 더 이상의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워낼 때도 있어야 되고요. 그 비워내는 휴식 기간 동안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여러 이론들, 또 최신 연구 동향 분석하기도 해야 되고, 그 자신의 그릇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상담가는 정말 고독의 시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람들도 여러분이 그런 고독한 상담가다라는 거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빨간분들이 사람들의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준다, 조언도 잘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마음도 단단히 만들었을까, 그 세월이 대단하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또 이 두 카드의 조합은 이 고독한 상담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세월의 힘도 말하고 있거든요. 빨간분들은 삶의 여러 경험을 지혜로 이미 만드셨고, 또 그 지혜가 빛이 되어서 어두운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가운데 들어온 메이저 심판 카드, 그리고 아래 들어온 완즈 3번 카드, 이 조합은 이제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거든요. 일단 메이저 심판 카드는 어떤 외부적인 사건이나 또 하늘의 힘, 여기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 완즈 3번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최대한 노력하고 멀리 내다본다, 이런 뜻이랑 같이 연결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만 바라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카드의 조합이 기도하는 사람이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완즈 3번은 좀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열정이랑도 같은 맥락인데, 거기에 심판 카드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고집스럽지가 않아요. 만약에 완즈 3번 카드에 지금 심판이랑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되게 만들 거야, 이런 고집이나 욕망이 강해진 상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빨간분들은 일단 섬김의 리더가 될 가능성 매우 크다고 보이거든요. 이 마지막 완즈 4번 카드에 보이는 것처럼 동료들과 화합을 만들어내실 거고, 조직 안에서 이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무지개를 만들 수 있는 순간 들어온다고 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빨강은 언젠간 크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또 이미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완즈 4번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가족이나 결혼, 이렇게 한마음이 결합된다, 장기적인 헌신을 약속한다, 운명 공동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껴안고 있는 거, 서로 대립하지 않고 있고요. 하나로 모여서 축하하는 결합의 장면으로 묘사돼 있어요. 빨간분들은 여러분의 전공이나 업무,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시고 특히 성실함으로 보장되어 있는 인재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시거든요.
일단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영업을 하신다거나 마케팅 같은 데서 또 장기 고객을 만들 수 있고 단골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으실 거예요. 박리다매로 물건을 막 팔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는 사람보다는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사람,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을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칼의 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지도자, 이렇게 될 가능성 주변 사람들이 이미 눈치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칼의 왕은 왕으로 추대된 사람에 가까워요. 타로카드에서 완즈의 왕이라면 약간 내가 왕이 되고 싶었고 나는 전쟁에 강하다,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왕인 컵의 왕은 뭔가 사람들의 본능을 읽고 마음을 읽어서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왕이에요. 또 다른 왕인 동전의 왕은 또 재물이 엄청 많아가지고 세력이 강하고 성벽을 단단하게 지은 왕이거든요. 또 다른 왕에 속하는 황제, 이거는 혈통이 좀 보장된 왕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칼의 왕은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먼저 이 왕이 장수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태평성대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이 몸소 느끼게 돼요. 칼의 왕이 등장했을 때가 언제일까 우리나라로 생각해보면 세종대왕 정도의 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칼은 기술을 말하고 문자를 말하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한다, 또 문자를 창조한다, 이런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더 성장하고 부강해지는 때죠.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되는 상황이 되셨을 때 나는 후대의 길이 남을 칼의 왕이 될 것이다, 세종대왕과 같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다짐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의 결론은 이렇게 칼의 왕이지만 앞에는 계속 은둔자랑 기도하는 사람, 거꾸로 매달린 사람,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여러분은 좀 권력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왕이랑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칼의 왕을 말씀을 드린 것이 그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이 앞카드들 때문이거든요. 혹시 빨강분들 중에 내가 리더가 된다면 나에 비해서 조금 더 활력적인 사람, 에너지가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혹은 뭔가 리더라면 타고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은 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의 역할에 충실히 할 거야,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게 낫겠다, 약간 이렇게 안정지향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종대왕이 되실 수 있으세요. 겸손함 때문에 또 권력을 거절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존재로 보이고요. 세상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리더로 추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에도 좀 변화의 사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 두 번째 조언 카드도 변화를 말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천왕성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진화와 같은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천왕성은 우리 지구랑 조금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렌즈가 발명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관측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천왕성의 뜻에는 기술을 조금 더 연마해라, 그리고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라, 더 멀리 보아라, 이런 뜻도 있거든요. 천왕성의 이름 자체도 이 하늘의 왕, 하늘의 별, 이런 뜻이 있잖아요. 하늘 멀리까지 내다봐라, 이런 뜻도 있겠죠. 빨간 분들 중에서 혹시 목표를 조금 낮게 설정하셨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또 몇몇 분들은 여러분의 잠재력이나 여러분의 한계를 너무 낮게 설정하셨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하지만 이 두 카드는 이제 빨간 분들한테 과거 상황으로부터 당신의 꿈을 제한하지 말아라, 변화를 주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조언 카드에서는 이 심장의 욕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엄청난 소명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꿈꾸기만 한다면 하늘이 도와줄 거고 보호할 거라고 해요. 지금부터 꿈을 더 크게 가지셔도 된다라고 보이고요. 또 오늘 가운데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당신의 천사들은 당신이 지금 미루고 있는 중요한 선택, 빨리 내리기를 원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하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어서 하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선택을 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빨간 분들은 아마 주변 사람들 좀 배려하시느라고 여러분의 진정한 꿈이 있는데 그거 살짝 접어놓고 계신 것 같거든요.
서서히 여러분의 꿈을 펼칠 때가 오고 있어요. 또 이제 리더로 거듭나게 되실 텐데 그때 여러분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 이거 믿으시고 과감하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간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란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봤는데요. 파란 분들은 좀 반짝이는 매력, 독특함, 또 유니크함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보여요. 그런데 특히 오늘 카드들을 보면 좀 사람들이랑 잘 어우러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나랑 좀 다른 사람도 인정한다 이런 배려심도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파랑분을 생각했을 때는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뭐 단순히 업무를 분배한다든지 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여러분을 동업자로 여기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파랑분들을 보면 뭔가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일했을 때는 역경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또 감정을 교류하면서 함께하는 과정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랑분들은 좀 많은 경우에 이제 윗사람이랑 아랫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실 수 있고요. 중간 관리자가 되어서 일을 전달한다든지 여러분이 일을 받아서 다음 사람한테 넘기는 일을 하신다든지 사람들을 연결해서 소통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일에 더 특화되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파랑분을 보면서 너는 언젠가는 네트워킹의 중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또 파랑분들은 일단 첫인상이 밝고 맑은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특유의 에너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면접장 같은 데서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 면접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힘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낯선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진실된 표정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실 수 있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업무 인수인계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여요. 대표적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어떤 회사의 대표 모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대학교 같은 곳에서도 그 캠퍼스를 외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이 캠퍼스 리더, 모델 이런 이미지도 생각해 보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특별한 이미지, 이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한다고 보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일단 파랑이라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인상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표로 선발되고 또 낯선 땅에 가서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장면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또 그만큼 파랑분들한테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런 이미지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 특유의 에너지가 자꾸 조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쓰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막상 여러분 마음 안에는 좀 고갈되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누구인가, 진정한 나를 찾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실 수 있거든요. 자꾸만 외부 세계에서 이렇게 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는 좀 불편한 요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오늘 컬러 카드에는 이 무지개색이 들어왔는데요. 무지개색은 이 여러 가지 색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채로움을 말하고 고유함과 특별함이 있어요. 하지만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빨강색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빨강색 꺼내서 줘야 되고요. 또 다음 사람이 갑자기 저는 보라색 주세요. 그럼 보라색 꺼내서 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나의 진정한 색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이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고 또 유연한 자세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다분히 여러분은 좀 다양한 물감을 쥐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요. 하지만 이 7가지 색 중에서 어떤 단 한 가지 색도 또 무지개를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7가지 색이 모두 다 있어야 무지개니까요. 그리고 이 색을 그냥 다 섞어버리면 아예 검게 어두워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좀 공허함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나는 결국 아무 색도 아닌 거 아닐까? 이렇게요. 하지만 이 무지개의 모습은 이 다채로움과 다양함, 오직 여러분에게서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좀 다채로운 중심, 이걸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7가지의 색 중에서 여러분을 단정 짓는 단 하나의 색은 없어요. 7가지 모두가 다 여러분이니까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거든요. 여러분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사람들이랑 섞이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요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야 파랑한테 가봐. 파랑은 이 7가지 색깔 다 있어. 약간 이렇게 알려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섞이는 거죠. 파랑은 여러 색이 있으니까 내가 색이 필요하면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죠. 특히 윗사람이나 조직이 높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반짝이는 독특한 매력,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인재가 있다면 나는 꼭 데려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커다란 회사의 CEO가 아주 유능한 비서를 데리고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사람, 또 여러분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미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능, 또 성향, 여러분의 에너지 이것도 한계가 없거든요. 에너지를 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옆에 오래도록 두고 싶어 하겠죠. 파란 분들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발전이나 여러분의 확장, 여러분의 이동 이런 거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약간 날개 달린 나비처럼 보이거든요. 이 나비한테 계속 주변에서 너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아? 우리 이 숲에서 영원히 살자.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처럼요. 만약에 나비인 여러분이 아니야 나는 더 새로운 세상으로 갈 거야. 이렇게 떠나버리면 다시는 그 숲으로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한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자꾸 여러분한테 어떤 사상을 주입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 안주해. 너 지금 행복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 주입하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훨훨 날아가 버리면 이 여러분의 무지개색을 자기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즉 이런 불안감도 생길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래 동전의 여왕하고 칼의 여왕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동전의 여왕은 원래 풍요로운 숲에 있고요. 또 동전을 이렇게 아이처럼 데리고 있는 여왕이에요. 이 동전은 흙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워요. 시간과 노력, 이게 동전에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동전의 여왕은 좀 안정지향적인 인물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파란 분들이랑 같이 현재의 성과를 누리고 싶다,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는 칼의 여왕이 들어왔거든요. 칼의 여왕은 같은 여왕이라고 해도 동전의 여왕이랑은 완전히 성격이 극명하게 달라요. 동전은 흙의 요소지만 칼은 공기의 요소거든요. 가볍고 공기를 타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어요. 또 칼은 공기를 가를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공기를 가르는 결단력, 판단력, 지혜와 선택 이런 뜻이 있거든요. 또 공기를 타고 흐르는 대화나 의사소통 이런 특징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칼을 여왕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표현력이 뛰어나다. 누구의 도움도 사실 필요 없다.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자유를 선택한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파랑분들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 양면적인 특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파랑이 동전의 여왕이지만 현재 안주하는 것처럼 보이고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은 칼의 여왕이 될 수 있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비처럼 언젠가는 훨훨 날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파랑분한테 날아가라. 너는 칼의 여왕이다. 멈추지 말고 확장해라. 도전해라. 이렇게 말할 거고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너는 지금 상황이면 충분히 괜찮지 않냐? 약간 이렇게 말하면 한편으로는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파랑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시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들어온 키워드에도 유일무이한 존재다, 단 하나다 이런 단어가 들어왔어요.
또 이 더 원 카드, 이거는 이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매력이 있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또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들에 여러분이 지금 메이저 러버스 카드를 2장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로맨틱한 에너지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애를 하신다면 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연애, 또 오래가는 사람, 친구처럼 편안하고 동시에 고난과 역경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로 남게 되거든요. 여러분이랑 연인이 헤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여운이 남을 거고요. 또 미련이 좀 길게 남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두고서 이제 독점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아까 보셨던 이 무지개 카드랑도 맥락이 같아요. 이런 총천연색은 단 하나밖에 없다. 당연히 파랑밖에 없는 것 같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윗사람은 여러분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한 번 인연으로 맺어지면 오래 가고 싶어하고 또 여러분은 헤어지고 나도 더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매력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중간중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인가? 이 방향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워낙 이제 조직의 규칙이라든지 사회 규범, 여기에 적응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유니폼 갈아입듯이 무지개 색이 있으니까 조직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말투, 표정, 행동 다 바꾸실 수 있거든요. 카멜레온이 색을 바꾸는 것처럼 적응하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여러분의 유니크함이랑 맞물려서 묘한 매력을 만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질문도 떠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언 카드들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는 당신만의 목표를 정해라. 그리고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좀 상황에 맞춰주셨을 수 있고요. 또 타인의 욕구를 좀 많이 수용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시간과 경험도 반드시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원하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가자, 이런 적극적인 마음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에는 이제 내공과 힘, 이런 키워드가 적혀 있어요. 당신이 이제까지 살면서 겪은 경험들, 그건 당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고 용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겪어오신 일들, 또 만나온 인연들, 그걸 돌아보시면서 나는 저 사람의 저런 면은 본받고 싶다. 저런 사람의 이런 면은 나는 닮지는 말아야겠다. 이렇게 배우신 점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유니크함을 유지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만의 세상을 개척하고 땅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용기 카드, 그리고 마지막에 궁수자리 카드가 들어온 것 같아요.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당신의 한계를 시험해라, 확장해라, 이렇게 궁수자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럴 만한 용기를 이제는 갖출 때가 되었다고 하고요. 지금부터 파랑분들은 내 능력은 내가 먼저 믿어주자. 나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자. 약간 단단한 마음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나비는 앉아있을 때보다 날아가야 제멋이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방향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가운데 들어온 조언 카드 보시면 당신의 천사들은 지금 당신이 앞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당신에게 여러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기회들을 두고 선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천사들에게 물어봐라. 아니면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봐라.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파랑분들은 특히 이 카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여러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미 여러분 손에 그 기회가 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자꾸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게 될 수 있고요. 혹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럴 때 그냥 하늘에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일까? 이렇게요. 천사들이 직접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운드다.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파란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미지 파장, 에너지 읽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좀 보석이랑 관련된 카드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셀프 카드에서는 금빛 진주가 가운데 있고요. 또 컬러 카드에도 금과 은이 들어왔고, 아랫줄을 보시면 동전 7번, 8번, 윗줄에는 동전 9번, 동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오늘 초록분들의 카드들은 여러분이 좀 보석과 같은 원석의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땅속에 아주 깊이 묻어져 있던 원석이 있었는데 이제 세상의 빛을 보게 돼요. 그때 이제 태양의 빛을 보석이 받으면 보석이 자신의 색이랑 태양빛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묘한 빛을 보내요. 모든 보석들은 이 태양의 빛을 받지 못했을 때까지, 땅속에 묻어져 있을 때까지는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지 못했을 텐데요. 여러분이 바로 그 보석 같은 에너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세상의 에너지를 구분할 때 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양의 에너지가 있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음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입증되었을 만큼 이 음이냐 양이냐 이렇게 음과 양으로 구분하는 거는 고대 시대부터 우리가 세상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음과 양의 에너지 중에서 이 음의 에너지가 더 강하다고 보이고요. 그 음의 에너지가 그냥 머물러서 퍼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응축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양의 에너지가 발산적인 에너지라면 음의 에너지는 응축의 수용적인 에너지예요. 우리는 흔히 양의 에너지가 더 활발하고 좀 세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음의 에너지도 엄청 세력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 수용의 에너지가 바로 보석의 에너지예요. 탄소가 허공에 떠돌아다니면 그냥 원소의 상태인데 그 탄소가 땅 아래에서 강하게 모이면 이 땅 아래에서 음의 기운으로 응집이 되면 먼저 흑연이 되고요. 또 거기서 음의 에너지를 더 강하게 사용하면 그러면 그 탄소는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사실 보석이라는 것은 땅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의 세력의 집약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그 보석의 에너지, 이 음의 에너지가 응축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사람들이랑 좀 뒤엉켜야 되고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경험한다면 음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에 힐링을 만들고요. 그 힐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음과 양 중에 무엇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은 음의 기운을 응축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보석을 만드셨고 이제 보석이 땅에 나와서 세상의 빛을 반사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초록분들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뭔가 나름의 세계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주관이 뚜렷한 사람, 자신만의 원칙이 강한 사람 이렇게 인식할 것 같아요. 약간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거든요. 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법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약속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도 그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약속이 더 강하죠. 이런 면이 돋보이는 초록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세상의 유행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만의 스타일, 약간 주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마 주변에 좀 은은한 아우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또 보석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약속을 구현해내는 그 세월의 힘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면 초록은 한번 마음먹으면 해내는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좀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되고요. 그만큼의 신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가장 먼저 뽑으신 타로 카드에서는 칼 4번이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의 주인공인 생쥐가 있는데 자기 앞에 잘 차려져 있는 피크닉 간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쥐의 특성상 지금 열심히 먹어야 되고 달콤한 유혹에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생쥐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알아서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자고 있어요.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아마 초록분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막 억지로 등을 떠밀면 더 하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만의 타임라인, 여러분만의 계획과 일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참견을 받으면 오히려 확 여러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런 면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걸 또 주변에서 인식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는 약간 여러분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초록은 뭔가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자기만의 일정이 있다. 또 그게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가운데 들어온 동전 9번 카드의 앨리스를 보시면 혼자 뜨개질하고 있고 휴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자기만의 일정을 마치고 나서 취미생활을 갖는다든지 쉬는 모습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앨리스의 표정을 보듯이 좀 방해받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도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초록은 쉬는 날에 주말에 퇴근하고 뭐 할까? 약간 이런 궁금증도 가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않는 여러분만의 취미나 또 비밀이나 여러 고민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알면 알수록 초록은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쉽게 알 수 없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속을 알 수 없다 이런 이미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긍정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속마음을 다 표현하면 상대방이 그거를 나쁜 맘 먹으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초록분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만 감정을 드러내시고 역사를, 사건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초록은 왜 나를 자기 울타리 안에 안 들여보내주는 것 같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또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 같고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거든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화의 목적, 또 용건,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오늘 아래에는 동전 7번이랑 8번이 연속으로 들어왔고 또 마지막에는 교황이랑 황제로 마무리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록분들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사람들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두 카드가 다 리더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초록분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랑 연결될 거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뭔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영향력을 주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태생적으로 여러분한테 불편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더 편해. 좀 아무도 몰래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칠 수 있고요. 때로 여러분이 좀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거로부터 피하고 싶은 날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음의 에너지를 응축해 오셨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보석의 빛을 보기 시작해요.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땅 속에 있던 원석, 흙과 같이 고요하게 살던 그런 돌, 이렇게 지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보석이 이제 땅으로 나와서 이제 세상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는 이런 장면처럼 초록분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의 외로움의 장면이나 고독의 장면을 좀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초록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서시게 될 거고 그런데 그걸 양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음의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응축했는지 그걸 좀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되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는 전공 분야가 예술 쪽이신 분들, 화가나 작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예술을 방에서 이제까지 혼자 하면서 에너지를 응축시켰다면 조만간은 이제 예술을 가르친다든지 작가나 강연자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장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취미생활을 하시더라도 처음에는 혼자 하는 차원이었다면 점점 여러분은 누군가를 가르쳐주게 될 수 있고요. 혹은 여러 사람이랑 더 크게 어우러지면서 하게 되는 장면도 들어오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초록이 세상을 만날 것이다. 음의 에너지를 표현할 것이다. 응축된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는데 또 법 없이도 살아가는 모습, 세상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기의 때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잔소리할 필요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존 관계는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한편 새로 만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봤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석을 이제 발견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이 초록은 이제까지 어떻게 혼자 있었지? 뭐 이렇게 내공이 강한 사람인데 혼자만의 세상을 살았구나.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법을 만들어서 살고 있던 사람? 바로 여기 있었구나. 약간 이렇게 깨닫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땅속에 있던 원석인데 이제 캐져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요.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이라면 보석을 발견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이 두 관점이 다르다고 해도 보석의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내 할 일을 내 타이밍에 맞춰서 했을 뿐이야. 난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흐름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응축해 두셨던 에너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보석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어두움에 숨으면 안 된다. 사람들과 만날 때 좀 더 당당하게 대해야 한다. 그래도 괜찮다. 이런 부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11번 하우스 커뮤니티가 들어왔는데요. 이 11번 하우스는 기존에 알던 사람들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게 되는 접점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자리는 좀 팀으로 일하는 자리고요. 공동체에 소속되는 경험, 좀 이런 경험을 주관하는 장소거든요. 11번 하우스가 강조될 때는 여러분에게 곧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실제 사람이 등장한다. 여러분이 혼자 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조금 더 조리 있고 분명하게 표현하기 이제 이런 스킬도 갖추셔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몇몇 초록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좀 차가워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잠깐 멍 때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주변에서는 초록이 화났나?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잘 표현하는 것, 그래서 주변의 분위기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나 그렇게 주변 사람들 신경 쓰는 거 귀찮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제 11번 하우스가 들어왔거든요. 사람들이랑 섞여 있을 때 당신한테 행운이 온다. 빛이 들어온다. 거부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주변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시기가 들어오고요. 주변에서 좋은 정보도 얻게 되실 수 있어요. 또 오늘 가운데 보호라는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어우러질 때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아, 내가 뭔가 뺏기는 것 같다. 기가 딸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하늘이 이제 여러분을 둘러보고 있고 여러분을 감싸는 보호막 작동시킬 것 같거든요.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을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섬세함이라는 카드도 들어왔는데요. 당신은 점점 섬세함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변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요. 칼 4번 카드의 생쥐처럼 또 동전 9번의 앨리스처럼 너무 혼자 오래 계시지는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변화가 있으면 센스 있게 또 섬세하게 알아차려 주시고요. 그럼 사람들이 더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랑 더 교류하고 싶어지고 같이 성장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또 오늘 가운데 조언 카드를 보시면 이 아기 천사가 나왔는데요. 아기 천사는 당신에게 이제 새로운 감정적인 경험이 올 것이다. 그것을 발표하고 있다. 당신의 심장을 조금 더 날아가게 만드는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될 수 있다. 혹은 기존의 관계가 있다면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다. 마음을 열어두면 당신의 직관력이 점점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직관력은 여러분의 이 섬세함과도 같은 맥락에 있어요. 이 직관력이 섬세함으로 작동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이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직관력과 섬세함, 이거는 누군가와의 만남, 타인과의 교류, 여기에서 시작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이 좀 더 관찰해 보시고요.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도 받아보시고 감정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서 초록분들의 보석이 더 빛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보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를 보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이미지 읽어봤는데요. 보라 고르신 분들은 좀 여러분만의 치명적인 매력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서 흔히 찾을 수는 없는 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살면서 경쟁자나 라이벌을 피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다분히 좀 시샘할 수밖에 없다. 이런 키워드도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라이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을 몰래 질투하고 있는 가능성도 크게 보여요. 가까이 지내면서 친하게 대하고는 있지만 이 속마음으로는 여러분을 언제든지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딩을 들으신 다음에 보라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진짜 내 편은 누굴까 꼭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은 특별히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 당신한테 로맨틱한 에너지를 느끼지 않는 사람, 당신을 좀 묘하게 질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가족 이렇게보다는 동료나 친구 중에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당신을 칭찬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속에서는 당신을 두고 피해의식을 가지는 사람 있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실패랑 여러분의 성공은 사실 아무 관련이 없는데 거기서부터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존재를 서서히 알게 되실 것 같거든요. 세상 오래 살고 보니까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탄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미리 여러분 조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경험이 실제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나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결국 여러분이 사람 볼 줄 아는 눈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경험이든 사실 다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너무 배신감을 가지지는 마시고요. 또 상처를 너무 깊게 받으면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또 치유되기도 어렵거든요. 미리 경계하는 마음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보라분들은 여러분의 외모나 목소리, 또 분위기, 여기서 묘한 매력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이렌 카드, 또 컬러 카드도 레드가 나왔고요. 또 메이저 월드 카드, 완주의 여왕까지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을 몰래 흠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가게를 간다거나 상점, 카페, 식당 이런 데 가시면 여러분 이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한산했던 가게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게 되면 지나가던 사람들을 더 끌어당기게 되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의 발길을 따라가게 돼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개척자의 운명을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인데 여러분이 가게 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집중돼요.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 혹은 따라온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처음에 힘들게 갔을지라도요. 근데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보라는 먼저 갔기 때문에 이득을 본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막상 자기는 따라가는 길이라 쉬웠을 거고 보라분이 처음 도전했을 때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얼마나 열정과 힘을 쏟아부었는지 그거 모르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결과를 쉽게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라는 좀 외모나 외적인 조건이 좋다. 타고난 게 있어서 모든 것을 좀 쉽게 얻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시샘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나름의 애환이 분명히 있으시고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좀 타인의 어려움을 좀 쉽게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려움도 아니야.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걸 두고 결과만 보면서 또 여러분을 시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느새 내가 웃는 게 아니다. 약간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나는 뭔가 진심을 표현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왜곡한다든지 오해할 수 있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대하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실 수 있고요. 나는 선하게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했는데
어느 누군가는 이 여러분의 배려를 좀 당연하게 여길 수 있고요. 또 오히려 그걸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확실히 좀 타고난 매력이 있고 그것이 풍요를 이끌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당신의 노력을 깎아내리려고 할 수 있다. 좀 이런 면이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 점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이 사람들이랑 어우러지려고 하려다가도 또 좋게 좋게 지내려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있는 걸 선택하게 되실 수 있어요. 진정한 대화를 나눌 사람 결국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혹은 반대로 어떤 소수의 특정 관계, 여기에 좀 매달리게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정말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 중에 찾은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라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신의 존재나 종교에 빠져들게 될 수 있고요. 혹은 어떤 공부나 전공 분야 여기에 파고드는 가능성도 있어요. 울타리를 막 여러 개 만들어 놓게 될 수 있고요. 가장 깊은 곳에는 아무것도 안 남긴다든지 아주 특정한 한 명, 두 명 이 정도의 애착관계만 남겨두는 경향.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바깥의 울타리에 넣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서서히 여러분은 좀 진솔한 감정은 쉽게 드러내지 않게 되고 서서히 또 사회적인 가면도 쓰게 되고요. 여러 가지의 페르소나를 갖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이 주변 사람들 시선에서 봤을 때도 보인다. 이거는 그만큼 여러분을 흠모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긍정적인 호감을 갖게 되는 사람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이랑 친밀한 관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만남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거꾸로 그 감정을 자기가 스스로 왜곡하고 스트레스 만들고 여러분이랑 자기랑 비교하면서 또 질투하는 감정 가지게 될 수 있죠. 이렇게 양극단의 과정을 선택하는 건 다 개인의 몫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히려 그 안에서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다. 나는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강한 마음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겉에 있는 껍데기 감정을 주변 사람들이랑 나누고 공감하는 건 좋아요. 그래야 사람들이랑 같은 감정도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심지를 잘 잡아두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의 목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도 주변 사람들이 막 휘두른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보라분들은 좀 타고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밖으로 내보내지면서 스트레스를 풀어가시는 면들도 보이거든요. 일단 사이렌은 노래를 부르는 신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 부르면서 푸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 이거 찾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 사이렌은 이제 목소리가 탁월하고 목소리로 사람을 유혹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랑 같이 노래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도 목소리 주도권을 뺏고 싶어 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여러분이 노래방에 간다고 해도 친구들이 여러분의 노래를 듣다가 중요한 구절은 자기가 부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랑 함께 하면서 주목은 자기가 더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누적되다 보면 차라리 내가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흐름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일단 잘 분별해라. 그리고 상황을 파악해라. 거꾸로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연습도 해봐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여러분의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의 관계에 더 헌신하는 사람, 진짜 여러분의 사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작은 상처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요. 또 보라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자의 운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역마살과 이동수도 있어요. 한 곳에 너무 오래 정착해서 그 세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시기보다는 사람이든 상황이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시고요. 주체적인 인식을 가지시되 아니라고 생각하면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보라분들은 특히 인간관계 안에서도 현재가 최종 완성이 아니다. 더 나은 미래로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완전 찐 내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도 적이 숨어 있을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보시면 새로운 시작이 올 것이다, 강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카드는 여러분의 이 개척자 운명을 말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멋진 여정의 시작점에 와 있다. 어떠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 당신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할 것이다. 당신을 주저하게 만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재능 가지고 있다. 당신이 스스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새로운 기회가 저절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카드의 주인공은 지금 혼자 떠나는 것처럼 보이죠. 또 옆에 천사가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 보여주시고 움직일 때가 다가와요. 기회를 꽉 잡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주변에서 너는 이런 단점이 있다,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사람, 주저앉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은 여러분이 이제 적과 동지를 구별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오늘 가운데 카드도 깨달음이라는 키워드 말하고 있거든요. 진정으로 무엇이 옳은지, 누가 나의 동지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의 방향도 잡히게 될 거예요. 이제 조만간 좀 여행을 떠나시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랑 연결될 것 같거든요. 특히 조언 카드에 보시면 벽돌을 쌓아가는 사람, 건축가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당신은 쌓고 창조하고 여기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이 당신에게 성취감을 크게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은 타고난 능력이 있으시고요. 특히 그 타고난 능력이 풍요를 향해 달려갈 거예요. 처음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백지에 시작해야 되니까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어야지 시작하겠죠. 지금 이 카드의 천사도 조각가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일단 처음에 주어진 거는 그저 네모나고 커다란 돌이에요. 주변에서는 너 조각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참견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조각가는 나름의 예술성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져오신 여러분만의 목소리와 열정, 창조 능력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도전하실 수 있으세요. 개척자의 운명도 가지고 계시니까요. 또 그러면서 이 천사가 멀리 내다보는 것처럼 분명히 앞으로는 또 진짜 여러분의 멘토나 좋은 사람 등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 염소자리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염소자리는 끈기의 별자리예요. 염소자리는 당신의 꿈이 있는 것도 좋다. 근데 그 꿈에 현실 감각을 갖춰야 한다. 지금은 세상의 소리보다는 내면의 에너지를 더 강하게 키워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 보라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잠재력을 부러워하다 못해 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구별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꿈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때가 왔다고 해도 사람들이랑 너무 감정 오픈하셔서 대화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혼자 노래로 풀어보신다든지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하신다든지 혼자 명상을 하신다든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혼자만의 시간에 빼내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또 여러 경험들이 앞으로 다가올 텐데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나랑 오래 갈 사람인지 판단해 보시고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현명해지는 보라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노란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오늘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봤는데요. 여러분의 이미지를 보면 일단 에너지가 강할 것이다 라고 보여요. 그런데 또 그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때로 여러분 주변에서는 여러분 두고 뒷담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험담하는 수준의 뒷담화라기보다는
너는 노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노랑은 좀 알다가도 모르겠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제 사회적인 가면을 하나 쓰고 계신데 그 가면이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저 가면 뒤에 노랑은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 약간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친구나 동료 이렇게 카테고리가 묶인다고 하더라도 특정 멤버들한테는 이런 이미지, 또 다른 멤버들한테는 또 다른 이미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좀 독특한 여러분만의 유머 코드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낯선 사람이나 겉으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주로 좀 차분한 인상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때로 무표정한 모습이나 좀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은 노랑분을 두고 약간 낯가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공적인 관계인 사람들, 또 여러분이랑 정서적인 거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노랑분은 좀 속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특별하게 노랑분들은 좀 감각이 섬세한 면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은 소리나 이 청각에 예민하시기 때문에 좀 작은 소리에 깜짝 놀라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고요. 또 후각이 발달되신 분들, 냄새를 정말 잘 맡으시는 분들, 시각이 예민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변화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르게 눈치채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노랑분들은 좀 오감의 능력에서 섬세함이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까운 사람한테 좀 큰 이미지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 노랑은 특히 그거 진짜 잘하더라. 이런 특정 영역에 탁월한 재능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카드들은 그 오감의 능력 중에 하나를 잘 활용하면 부와 명예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메시지도 주고 있어요. 오늘 전체적인 카드들의 흐름은 당신의 감각이 있는데 그걸 세상과 어떻게 연결할지 잘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세상과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삶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카드들은 처음에는 브릿지 다리 카드, 마지막에 물병자리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둘 다 좀 물이 중심인 카드예요. 또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가운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전달, 이런 키워드가 강해요. 물은 감정을 말하기 때문에 감정을 전달한다, 감정을 인식한다, 이런 공통된 키워드가 있거든요. 또 아래 컬러에는 무지개랑 인디고가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좀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한다, 이 점에 탁월하고요. 감각 수용체, 이게 발달된 분들이라고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까지 좀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조언을 했다면 아마 여러분은 좀 오감을 살릴 수 있는 직업, 진로, 그거에 맞춰서 설계하셨던 것 같거든요. 시각이 유독 발달되신 분들이라면 색이랑 관련된 디자인이나 컬러나 또 마케팅 이렇게 관련된 분야에서 여러분 재능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또 다른 쪽으로 시각을 활용하면 일단 여러분이 사람들의 표정 변화도 빠르게 읽어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가나 교육자로도 풀리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보여지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지혜와 연결했을 때 여러분은 연구원으로 특화될 수 있거든요. 생물학이나 바이오 계열, 또 자연과학 쪽에서도 특화될 수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의학이나 약학이랑도 풀릴 수 있죠. 또 시각이랑 후각, 미각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는 그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요리 분야, 여기에 재능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특히 주어진 변화가 있어도 그걸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특징까지 가지셨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잘하실 거고요. 어떤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실 수 있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신다든지 창작자로 활동하시면 정말 재능과 직업이 연결되면서 부와 명성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주변 사람들 중에서 너는 참 보는 눈이 있다. 너는 냄새를 잘 맡더라. 약간 이 정도로 칭찬하고 멈춘다면 여러분의 재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어려웠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들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카드들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좀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적응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선택했을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거든요. 아직 좀 많은 경험을 갖추지 못했던 분들, 나이가 좀 아직 때에 되지 않은 그런 분들도 보이고요. 혹은 정말 나이랑 상관없이 여러분은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다리 카드는 특히 새로운 세상을 기대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10대시라면 여러분의 20대는 지금이랑 진짜 다를 수 있고요. 여러분의 30대는 또 20대랑도 진짜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사실 여러분의 진짜 진면목, 여러분의 재능, 이제까지 좀 알아봐주지 못했다라는 가능성 크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전공이랑 나중에는 완전 다른 쪽으로 틀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제한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 필요하다고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이미지에서 일단 새로운 방향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너랑은 좀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까지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이 있으신데 그걸 구체적인 능력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노랑분들은 아무도 안 보고 있다든지 혼자 있다든지 이럴 때는 편하게 잘하시는데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평소보다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잘하던 것도 좀 많은 사람이 주목할 때는 좀 유독 불편하게 여기실 수 있거든요. 평소 실력에 비해서 시험 상황이나 좀 긴장감이 극도에 달한다거나 그러면 더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노랑은 원래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시험만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지? 그게 또 실력인가?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좀 한순간에 판단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도 사실 여러분의 진가를 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노랑분들은 이런 긴장감이 극대화될 때 첫 만남이나 어색한 장면, 좀 정서적인 거리가 있는 사람이랑 만났을 때 그때는 유독 더 가면을 두껍게 쓰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낯선 사람한테 훨씬 더 거리감을 느끼시는 거죠. 하지만 노랑분들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해지면 더 여러분이 편안하게 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여유도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흐름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더 편안한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좀 안주하는 거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나 어떤 대인 관계나 익숙한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이 뭔가 강하게 요구하면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불편을 감수하는 게 차라리 좀 낫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이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진짜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이 상황에서 노랑은 당연히 불편해야 되는데 불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말 안 하네? 말 안 하니까 일단 내 맘대로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이 더 허용해 주다 보니까 상대방이 안일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랑분들 경우에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 거절할 줄 아는 것,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 도전하는 것, 새로운 이미지 만드는 것, 이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오늘 조언 카드에서는 그래서 좀 더 변화해라, 달라져라, 약간 이런 사인들 들어온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들어온 조언 카드 보시면 결정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심장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욕구,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랑분들은 지금까지 혹시 주변 사람들 얘기를 주로 들어주셨다든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정서에는 좀 무딘 감각 가지셨을 수 있거든요. 주변 환경에 섬세하게 대하는 그런 오감의 능력을 가지셨을수록 오히려 스스로의 감정은 묻어두게 되는 분들 실제로 많으시기도 하고요. 또 노랑분들이 좀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각이 발달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표정도 빨리 읽게 되거든요. 상대방의 욕구를 잽싸게 읽어내서 센스 있게 상대방의 욕구를 해소해줘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내 감정은 일단 뒤로 밀어넣게 되거든요. 요리의 장면도 생각해보면 시각과 미각, 후각 이게 완전 총동원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정에 몰입하게 되고 또 요리가 완성된 다음에 요리 먹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럼 막상 요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식욕은 떨어지게 될 수 있어요. 또 체력도 부족해지겠죠. 또 사실 노랑분들은 그래서 오늘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여러분에게 인간관계에 의해서 번아웃이 올 수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도 생각해보면 아이의 발달이나 아이의 성장에 굉장히 헌신적인 부모가 되실 수 있어요. 아이가 몇 개월일 때는 뒤집어야 한다. 몇 개월이 되면 걸어야 된다. 약간 이런 발달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아이가 혹시라도 발달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주 빠르게 잡아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진단도 빠르니까 치료도 빨라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이 자기한테 집중해 주니까요. 근데 부모도 다 인간인데 때로 피곤하기도 하고 또 미루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책임감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막 일이 밀려올 때 일이 먼저고 여러분의 건강이 또 우선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이 있으니까 좋을 수 있어요. 속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노랑은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그리고 헌신적인 노랑이 있으니까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표정을 상대방은 읽지 못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카드는 이제는 진짜 당신이 원하는 거 찾아라. 표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새로운 시작, 이 카드가 물병자리에 같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 두 카드의 조합은 동업의 시작,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진짜 힘든 일, 주변에 부탁 잘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여러분이 새롭게 이미지 메이킹도 하시고 좀 더 솔직하게 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노랑분들은 감각이 섬세하시기 때문에 좀 타인의 장점도 잘 찾아주실 거고 또 칭찬도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는 이런 장점이 있다. 너 진짜 좋다. 그러니까 너는 이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칭찬이랑 같이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이 여러분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부탁하는 거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이 자꾸 쌓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신체적인 피로라든지 또 정신적인 에너지의 고갈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새로운 동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시고요. 정당한 것은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의 손길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오늘 가운데 들어온 조언 카드를 보시면 일이 아름답게 풀려갈 것이다. 이제 당신의 배가 들어온다. 다음 커다란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결정할 때가 왔다. 지금까지 해온 성공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도 좋다.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을 시작해도 좋다. 필요하다면 움직임이나 여행을 선택하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배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도움이 오고 긍정적인 결과, 여러분을 도와주는 손길 이게 온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셔서 지금까지 해온 성공에 이제 여러분의 감각을 더해서 더 멋진 한 걸음을 내딛게 될지 혹은 아예 타고난 재능이나 감각 이거를 살려서 새로운 걸 시작할지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고요. 진짜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신다면 무엇이든지 성공으로 연결될 거예요. 타고난 감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첫 번째 전공이 아니라 좀 새로운 선택 혹은 창업 같은 거 하신다고 하더라도 경험이나 감각이 다 융합이 되면서 더 크게 성장하실 수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심장이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오감을 주변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든요. 세상의 소리보다는 이제 내면의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면 새로운 시작의 방향도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당당하게 시작하시고요. 주변 사람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성공을 개척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